취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사는 곳이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문제다. 이렇게 자기 비하까지 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애도는 충분히 하되 자기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송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는 너무 문제다 이런 비하할 네.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 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고등학생들이 입은 정신적인 어떤 상처, 네. 어른들이 이 자식을 둔 부모로서 느끼는 어떤 그 애절한 마음과는 또 다르게 네. 동년배가 또 또래로서 느끼는 또 마음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너무 그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서 글로서 한번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그 친구한테 먼저 간 친구한테 써주는 편지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써보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본 선생님께서 정말 너무 깜짝 놀라신 거죠. 그 편지 안의 내용은 선생님께서 읽어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상스러운 말까지 사용하면서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욕을 하고 있냐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조화에서 대한민국 미워요라고 리본 붙여가지고 조화에 다른 말이 아닙니다. 조화에 대한민국 미워요라고 붙여가지고 그 연결식장에 세우는 걸 봤습니다. 그 상처에서 받은 그냥 단순한 울분으로 그냥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시기에 그 세대가 가지는 집단적인 어떤 세대 간의 트라우마라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건지 네. 그거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해결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 트라우마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상후 증후군은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빠른 조기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대응을 해야 될 건데 지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이런 PTSD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그 대상군으로 정신과 전문의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해서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회 차원에서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런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트라우마를 받은 대상은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자기의 그런 트라우마 상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안에 맺혀 있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그 자존감이 상하지 않게 긍정적인 미래가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커서는 우리가 그래도 지금하고는 다르게 잘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네. 좀 나타날 수 네. 있는 그런 트라우마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일단 PTSD는 진단 기준 자체가 좀 명확하게 있는데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나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본인이 공포나 무기력감을 느낀 후에 반복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생각이 자꾸 난다.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난다. 그다음 꿈을 자꾸 꾼다. 그다음에 어린이들 같으면 사고 장면이나 그런 걸 인형 같은 걸 물에 빠뜨리는 그런 장난감으로 놀이를 계속 반복한다. 그렇게 재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각성 상태가 이루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흥분하고 다른 사람하고 쉽게 싸우게 되고 불안이 높아져 있어서 잠이 안 오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은 사고와 비슷한 장면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물을 싫어하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트라우마가 되니까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려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두통이나 소화불량 이런 정신적인 신체적인 증상들도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찾을 것인지 네. 말 것인지 결국에 네. 이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집에서 네. 이런 트라우마를 네. 조금이라도 좀 극복할 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네, 있을까요? 지금 이제 대응책으로 나오는 게 어쨌든 집에서 그래도 건강한 성인이 트라우마를 받은 가족을 대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계속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네.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마련해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그런 지금 언론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객관적인 정보 외에는 좀
이제 노출을 좀 줄이는 거, 줄이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대상자가 자기 자존감이나 이런 게 많이 상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시 잘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입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경험하시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어떤 것들을 지켜보셨는지요? 예, 사실은 2003년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있고 지금까지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회 언론 부분에서는 그 팩트 위주로 흥행 위주로 흥미 위주로 보도가 되고 또 잊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타를 우리 김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만큼 그 한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가 하는 것들은 정말 본인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고 또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 그 여러 가지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도 그 희생당한 분들의 부모님과 연결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올해가 11주기였거든요. 네. 11주기까지 매해마다 그 추모제를 열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서 대학교에 강당을 빌려준다든지 막 이런 것 작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계속 연계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주변에서 함께 그 관심사를 이야기를 나누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족뿐만 아니라 좀 많은 이 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많은 고통받는 그런 분들 주위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많이 불안해하시면 제 생각에는 가까운 정신과 요즘은 그 상담만 하는 거는 정신과 진단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기관이 또 정신과 병원도 있고 일반 또 심리 상담소도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고 간단한 검사도 해보고 해서 내가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건지 이런 걸 좀 구별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지금 일반인 탑승객도 계시지만 학생들의 경우에 학생들 생존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입시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과 그 치료를 어떻게 병행하는 방법들, 그리고 앞으로 입시까지도 생각을 해서 장기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외상 후 증후군은 그 학자에 따라서는 완전 회복할 수 없이 만성적인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30% 정도는 그래도 회복을 하고요. 한 40% 정도는 가벼운 증상을 가지고 지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10에서 20%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심각하면 자기의 이제 필요 이상의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반복됨으로 해서 조현병, 옛날 같으면 전신분열병 쪽으로 병이 좀 더 발병한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을 회복시키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많이 투입해 줄 수 있는 게 좋은데 일단은 긍정적인 정서, 그 다음에 낙관적인 사고, 그리고 대처 능력이나 인지적 유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성이나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한 애착 관계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애착 관계라는 것은 너무 의존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독립을 해서 본인 스스로 부모나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건강한 애착 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치료 해서 그런 걸 길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재난 전문 인력가가 부족하다 이런 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 전문가 지금 어떻게 양성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재난에 대한 현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조금 전에 일본의 경우를 비교를 들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지하철 화재 참사가 났는데 일본의 전문가들이 먼저 달려왔다. 제가 일본서 공부를 한 10년간 했습니다마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본에서는 많은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뒤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같이 함께 팩트를 봐야 되는데 그 먼저 와서 저도 백서를 썼습니다마는 이 상황은 지금 아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안타까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금 상황을 놓치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뭐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원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노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난은 재난에서 봐야 되고 재난이 모든 정답이 있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재난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전문가들이 많으냐. 이 고도 성장의 좀 안전이라는 것도 좀 뒷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대접이 좀 시원찮았다라는 게 현실이고 또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면은 재난 분야의 인프라 구축이 재난 전문가보다는 구조 전문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런 통합적인 관리, 관제 또 역할의 재난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의 인력 양성을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구조 전문가는 많은데 재난 전문가는 부족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그 세월호 참사 재난본부에도 재난 전문가가 뭐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예, 물론 구조 전문가, 재난 전문가보다는 저는 행정 전문가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그 포커스가 행정직 위주로, 일반 행정직 위주로 돼 있고 다 위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직들이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서 전공을 하시고 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가 순환보직제로 하다 보니까 비단 일반직뿐만 아니고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보직을 바꿔가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공직사회도 정말 의식의 좀 대전환, 계속 뭐 후진국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는 거의 뭐 선진국에 가깝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정말 정부 그리고 국민 모든 데 의식의 전환이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무원들 일례를 들면요. 자전거 도로라는 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도 많이 만들었고 지난 정부 때 녹색 성장하면서 자전거를 많이 타자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전거 도로를 보시면 여기 신천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도로 위에 그냥 줄만 하나 꺼놨습니다. 자, 도로 위에 줄을 꺼놓고 거기에 자전거를 타라고 한다면 도저히 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하고 가끔씩 자전거를 탑니다마는 인도로 자전거를 타자라고 하지 자전거 도로로 들어가자고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면 된다라는 이런 목적의식, 목표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고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자전거 도로 보면 대부분 택시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도 주차를 하고 있고요. 라인도 끊었으니까 차 세우기가 오직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자전거 도로. 이게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현장을 모르는, 현실을 모르는 행정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자전거 도로부터 이런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분야부터 해서 기초 질서 물론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분야부터 벽돌을 쌓듯이 하나씩 쌓아나가는 자세.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1, 20년 걸리더라도 정말 하나부터 정말 100까지 천천히 단계를 밟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재난 또 반복이 되는 것도 참 문제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정부 측의 그 혼선, 그 각 부처 간의 그 혼선 이런 것도 참 문제죠. 부처 간의 혼선이라고 말할 부처가 존재했던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기들이 이것이 담당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의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하고 일벌백계 하겠다고 하셨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가디언이나 외국 저널에서는 그 말은 참 이상하다. 어떻게 본인이 이 수반으로 있는 조직을 본인은 책임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가. 좀 일각에서는 유체이탈화법이라고도 말씀하시던데 그런 국정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내가 처벌하겠다. 내가 대표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신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보고 법적 책임 물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과였는데 왜 다른 사람만 처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부처가 내 책임이 아니라고 도망가기 바쁘지. 제가 그것을 우리 담당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처 못했습니다. 나서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보겠습니다라는 부처가 누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그 행정부 이번에 나타났던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던 사건들, 평상시 같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라면에 그 비보도를 전제로 했다고는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계란 안 넣어 먹고 그냥 라면 먹은 건데 막말로 계란 넣은 것도 아니고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 그다음에 사진 찍자고 하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보통 사람의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통합 관제 시스템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모든 그 궁극적인 어떤 시스템의 원인은 다른 여러 가지도 물론 있겠지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성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을 만큼 그 사람들이 정상인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공감, 타인의 아픔과 지나가는 사람들도 남의 아픔을 보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공감대를 그중